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프닝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또 확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또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분이죠.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네. 네. 아니, 전문가님 저번 주 금요일에 안 나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왜 안 나오시냐고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빗발을 쳤습니다. 제가 댓글 다느라고 굉장히 생방 진행하랴 댓글 다랴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실까 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자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최동기 전문가분 모시고 바로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건설주의 또 흐름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범양건영을 포함해서 동부건설 우선주와 또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다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내년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에서 이기려면 결국에는 이제 현 여당에서는 이제 부동산 때문에 지금 지지를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분명히 이제 뭔가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저 야당의 뭐 윤석열 캠퍼스도 뭐 지금 기본 뭐 청년 해가지고 지금 주택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공공 재개발이든가 뭐 재건축 이런 거 이제 활성화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 또 이제 여당 후보인 또 이재명 캠프에서도 계속 이제 기본주택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건설제 이제 확산세를 이렇게 뭡니까 확 불질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늘 키움증권에서 네. 건설업종에 대해서 오버웨이트라는 그런 그 레포트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건설주도 보면 이제 우리 기본주택 하면은 테마지어 가지고 올리는 종목들이 뭐 범양, 겨냥, KD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뭐 증권사 레포트에서는 그런 종목을 추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이제 우리 그 레포트를 보면은 네. 항상 탑픽은 GS건설 아니면 현대건설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오늘도 보니까는 이제 GS건설이 아마 상승률이 현대건설보다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건설업종 중에서는 이제 GS건설하고 이제 현대건설 이 두 종목인데 네. 근데 현대건설은 이제 물론 그 국내 수도 있지만 사실 그쪽은 이제 해외 쪽이 좀 더 연관이 많기 때문에 네. 현대건설은 어떤 면에서는 GS건설보다는 국내의 어떤 거 브랜드는 좋지만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 주가로 봐서는 현대건설은 좀 떨어져요. GS건설보다. 네. 다만 이제 뭐 그 현대건설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르면 더 같이 오르는 해외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중저가 건설 중에는 이제 계룡건설, 이제 서희건설 이런 종목들 얘기했는데 네. 서희건설은 좀 모멘텀이 약한 것 같고 뭐 계룡건설 이런 종목들이 있어 우리가 건설주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계속 부동산 이슈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테마가 형성되면서 주가 흐름이 이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서희건설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모기업이죠, 서희건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급을 자주 못 해드리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지금 GS건설과 또 현대건설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GS건설의 경우 이렇게 7%가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 시각 증시 상황 어떤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현재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0.26% 오름세 속에서 3,142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0.52%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028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홀로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현재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홀로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4,500원 선에서 SK하이닉스는 10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1%대 강세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홀로 파란불을 켜내며 93만 4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지금 파란불을 켜낸 종목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대차가 홀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21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LG화학과 셀트리온, 삼성 SDI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카카오뱅크 오늘 조금 탄력 떨어지는 모습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2%대 약세 속에 81,9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모비스는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31만 9,500원 선에서, 현대모비스는 27만 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SK이노베이션이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폭의 강세 속에 1,000원 오른 24만 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KB금융은 오늘 3% 가까운 약세 속에 5만 3,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300원 내린 12만 3,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펄어비스 오늘 9%대 탄력 받으면서 시총 3위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9만 7,800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게임즈도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HLB가 오늘 6%대 탄력 받으면서 3,700원 오른 57,4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는 현재 1%대 약세, SK머티리얼즈도 약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하지만 CJEN은 1%대 강세 속에 15만 1,9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000원 오른 86,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첨보는 2%대 약세 속에 23만 2,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원익 IPS가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소폭의 강세 속에 4만 5,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1%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제넥시는 8%대 약세 속에 7만 5,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만나보시면 LX세미콘이 1%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도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설 대표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최동기 전문가께서 건설주 관련 흐름들 살펴주셨는데요. 현재 살펴보시면 지금 GS건설이 7%대 강세 속에 43,8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GS건설 지난주 금요일에 홍성 자이 분양에 나섰고요. 또한 다음 달에는 강서구의 신혼희망타운 어울림 브랜드를 적용해서 선보인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나머지 종목들도 3%에서 5%대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DLENC는 강북의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인 국가좌 6구역의 사업을 맡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현재 14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Z 폴드 3가 국내에서는 100만 대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1000만 대 판매량을 넘어설 전망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종목별로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KH바텍이 5%대 강세 속에 1,500원 오른 27,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인터플렉스도 4%대 강세 속에 13,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도 보이는 모습인데요. DKT는 10%대 강세 속에서 1,450원 오른 15,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스코넥 1%대 강세, 원익큐브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현재 이제 파란불을 켜낸 종목들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코오롱인더는 4%대 강세 속에 3,800원 오른 87,3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기, 삼성전자 오늘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는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야당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치고 다시 1위를 역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범양건영 굉장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대 급등세 속에서 현재 11,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2%에서 6%대까지 탄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흐름 살펴보시면 역시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프리엠스가 1%대 강세 속에 22,100원 선에서, 형지 INC는 6%대 탄력 속에 1,5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신건설이 4%대 탄력 속에 2,100원 오른 47,1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다운도 2%대 강세, 토탈소프트와 DR텍이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넥신 소식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주가가 조금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제넥신이 부스터샷으로 코로나 백신 임상을 변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넥신은 코로나19 백신 GX19N의 임상 2상과 3상의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사인 칼베 파르마와 함께 논의를 해서 전략을 변경한 결정인데요. 임상 대상을 건강한 성인에서 기존 백신을 맞은 성인으로 변경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부스터샷으로서 돌파 감염 예방 입증에 적합한 중국의 불활화 백신 이 접종자들을 선택해서 앞으로 시험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넥신은 오름세를 가져가다가 다시 그 오름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 7%대 약세 속에 76,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엔지캠 생명과학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EC18이죠. 이에 대해서 추가 임상을 하겠다라고 소식을 밝혔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코로나19 폐렴 치료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 임상 시험에서 회복 기간 관련해서 유의미한 결과 그리고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관련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투약분 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해서 추가적인 임상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도 오늘 이 소식에 굉장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가 역시 오름세를 가져가다가 다시 둔화되면서 조금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10%대 약세 속에 8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제네시스 신형 모델 출시 소식입니다. 네. 제네시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제네시스 오늘 2022 GV80이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기존의 5인승과 7인승 모델에 더해서 6인승 모델을 추가해서 오늘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의 고급감을 강화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한 안전 사양을 추가해서 제동 안전성을 높이고 색상도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해서 추가했다라고 이렇게 조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오늘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 21만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차트 살펴보시죠.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다시 오름세를 자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24만 9,000원 선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27만 5,000원 선까지 현재 올라와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특징주 그리고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아침에 좀 강세를 출발했는데 지금 이 시간 되니까 조금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아마 지금 보면 이제 환율은 지금 1,164원으로서 일단은 뭐 환율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금리 인상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마 완화 어떤 약세라든가 이런 건 좀 더 우리가 환율은 당장은 일단은 뭐 이렇게 급한 어떤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상승 종목이 이제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은데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뭐 거래에서 코스닥 그다음에 이제 선물까지 이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파생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옵션에서 이제 콜옵션에서 계속 수익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풋옵션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외국인들의 지금 잔량이 많은데 실제로 네. 이 금액하고 또 우리 이제 옵션 가격을 보면은 지금 이제 풋옵션에 있어서 아마
저가로 산 거라도 물량이 이제 많이 있는 거 봐서는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이 또 만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또 이렇게 큰 폭으로 한번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3,100선에서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아마 상승을 추진을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아마 풋옵션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한 번은 좀 이렇게 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도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우선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또 오늘 공모주 청약이 있습니다. AB온이라는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주 청약 일정이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9월 3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될 예정이죠. 신한에서 FN 가이드 메타버스 ETN이라는 또 종목이 또 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9월 3일에 상장되니까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종목들, 건설주 포함한 종목들 특징주로 좀 살펴봤는데 그 밖에도 또 눈에 띄는 특징주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뭐 공모주에서 또 뭐가 있냐면 SK 리츠가 또 공모를 네,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액면가가 5,000원인데 네. 이 종목이 지금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청약률은 높았는데 네. 과연 지금 리츠가 이제 금리가 지금 인상이 됨으로써 약간 또 흥행에 또 안 될 수도 있다는데 일단은 5,000원 싸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SK 리츠에 대해서도 일단은 뭐 청약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5,000원짜리 요새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SK 리츠도 일단은 공모주 청약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요새 뭐 시향산타가 잘해가지고 제가 네. 뭐 특징주는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보면 이제 우리 그 나노코박스라고 네. 그게 이제 WHO에서 이제 백신 승인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나노존에서 이제 만든 회사인데 이제 관련 회사들 일단은 넥스트 사이언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양건 회장이 또 HLB 관련 이렇게 회사들이거든요. 지금 네. 보면 HLB라든가 HLB 제약, HLB 생명과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오늘 좀 강세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성옵틱스는 그냥 유상증자가 발표를 했는데 일단 오늘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알박에서 알박. 지금 뭐 동바이크 네네. 알리면서 보시면 지금 뭐 삼마 알림이나 조일 알림이는 이제 지금 막절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알림이는 종목 거기 이제 동원 또 시스템도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 한번 알박이 이제 막차인 것 같은데도 우리가 2차 전지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네. 아마 거의 이제 알박이 마지막으로 아마 불꽃을 피우면서 약간 이제 수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또 이런 엔터 관련주 우리 뭐 제이 컨텐츠라든가 또 뭡니까 뭐죠? 제이 컨텐츠리 네. 뭐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네네. 보면 지금 그 넷플릭스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DP 네. 이게 뭐 인기가 있다라 가지고 오. 아마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오늘 또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우리 이 정치인 테마주들은 이렇게 잠잠할 때 사놔야지 그렇죠. 오를 때는 안 돼서 저는 네. 또 이제 뭐 여론조사가 이제는 막 계속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또 윤석열 관련주 또 언제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잠잠할 때는 우리 테마주를 좋아하시는 뭐 정치인 네. 관련주들은 아마 이런 지지율의 어떤 거 계속 역전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또 아직은 계속 아마 뭐 살아 있다고 보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저가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넷플릭스 관련된 키다리 스튜디오네. 그게 키다리 제가 스튜디오. 생각이 안 네.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게임주가 지금 완전히 몰리고 있거든요. 지금 네. 펄어비스하고 그렇죠. 위메이드가 몰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NC소프트는 완전히 이제 매도로 돌아섰는데 사실 보면 이제 NC소프트는 어떤 면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지금 감해동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마 NC소프트는 지금 RSI가 거의 이제 뭐 저수지도 한참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지금 NC소프트가 아직 뭐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RSI가 지금 거의 완전히 바닥으로 간 상태에서는 좀 더 우리가 분할 매수 들어가면은 NC소프트도 이렇게 뭐 급락할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110만 원에서 지금 목표가를 뭐 70만 원대까지 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감해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저가에 또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워낙 센터에서 잘 말씀을 드리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은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효성 관련주들이 또 오르고 있거든요. 네. 역시 이제 효성 관련주들은 이제 수소 관련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수소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일단은
위도 수소예요. 위도 코로나 되지만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수소 관련주들도 우리가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담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분명히 큰 어떤 수익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주말에 RSI가 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대형주 중에서 보니까 네. 지금 눈에 띄는 게 이제 LG전자가 띄고 휴젤이라는 종목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휴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GS에서 인수하면서 그게 어떤 그 M&A 효과가 이제 없어졌다면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마 휴젤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일단은 이제 조정을 받으면 뭐 가격 조정도 있지만 기간 조정을 분명히 틀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거는 뭐 계속 올라갈 때 사봐야 한번 물리면 그냥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역별일 때, 완전히 이제 바닥에서 저수지일 네. 때 사는 종목들이 큰 수익을 낸다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소형들은 또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못하고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상위 모한테 시총 50위 이런 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기간만 지나면 분명히 수익이 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명심하셔가지고 아마 저가에 조금씩 아마 매수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모주 관련 또 소식에 이어서 또 특징주들 짚어주셨습니다. LG전자와 휴젤이 또 이제 휴젤 같은 경우는 GS에서 인수했다는 소식 또 함께 전해드리면서 시총 상위 종목권 중에서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초저가 매수 기회가 있는 두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효성 관련주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효성중공업과 효성첨단소재까지 5% 넘는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슈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또 변동성을 줄 만한 소식들을 함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지 상위 종목권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네. 지난주 또 관련한 상위 10종목도 분석을 해주실 텐데 네네.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도 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50종목을 보는데, 제가 항상 이거 자료를 만들 때마다 보면은 네. 하루에 10종목이면 일주일에 5일이면 50종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종목 하나만 있어도 진짜 뭐 팔자는 필지 않겠지만 그럼요. 수익이 네. 많을 때 이게 고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테마주는 이제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또 이게 잘못 또 선정했다가 또 실패하면은 뭐 한 방에 거의 뭐 50%가 빠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테마라는 게 이제 이게 살아있어지면 주식시장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테마주마저 없으면은 뭐 주식시장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가 아프더라도 일단 이런 종목이 오르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내가 그래도 주식시장이 아직은 그래도 일원이라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8월 23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징 섹터가 이제 제약 바이오주, 뭐 중국 관련주, 세종시, 그다음에 두나무 관련주 있겠는데, 사실 제약 바이오주 보면 뭐 국제약품 바이오니아, 한국파마, 세종메디카, 셀리버니, 넥스트 사이언스. 이 종목 중에서 바이오니아하고 또 넥스트 사이언스는 오늘도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들은 이제 가끔가다 올라요. 이런 종목들은 뭐 크리스탈 신소재, CKH, 캐리소프트인데 어떤 특별한 뭐 이슈는 없이 네. 뭐 세력이 있다면 세력도 그냥 한번 이렇게 올리는 이런 거로 보시면 일회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관련주, 요새 지금 뭐 세종시에도 뭐 국회를 옮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그렇습니다. 또 뭐 국회의원들 뭐 지금 거기에 뭐 토지를 샀느니 안 쓰냐 가지고 어쨌든 간에 또 세종시가 이슈가 되면서 이제 유라테크하고 프롬파스트가 대표적인 종목인데, 오늘 또 이 종목들이 또 오르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도 올랐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두나무 관련주,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업비트가 굉장히 앞서고 있거든요. 다른 거래소보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일단 몰리면서 우리기술 투자하고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어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섹터로서 일단은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제 하나하나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8월 23일 날
이제 3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따 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목은 일단은 그 운송, 뭐 물류 이런 관련주예요. 근데 이 종목이 일단은 그 홍준표 관련주 네. 이렇게 부각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강석호 전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봉화 쪽에서 아마 국회의원인 것 같은데 우리가 봉화가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오지예요. 우리 경상북도에 이제 이게 이제 춘향화 가지고 뭐 우리 춘향목이 나오는데 이쪽 네. 봉화인데 굉장히 좀 낙후되고 태박산 줄기라 옛날에 좀 무장공비들 간첩이 많다는 그 동네가 봉화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쪽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이 아마 이분이 아마 그 동아그룹 있죠? 동아제약 네, 이쪽하고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일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분이 3일이라는 어떤 그 회사에 고문을 하면서 일단은 홍준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약품은 천연 항생물질 락토페린 이게 뭐 코로나 억제가 있다라는 이런 그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코로나 관련해서는 뭔가 이렇게 꼬투리만 있으면 야 그 세력들이 올리려고 해서 뭐 애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간에 국제약품이 이런 뭐 락토페린 원료래 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 아까 뭐 중국 관련주로 얘기했지만 이 회사는 이제 음모라는 거 우리가 뭐 광물이죠 일종의 이제 음모를 만들고 있다 합성 음모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핀이라고 이게 또 신소재인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의 어떤 크리스탈 신소재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공조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일단은 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특별한 뭐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니아 이 회사는 이제 계속 그 써나젠이 일단 해외 기업과 신약 후보 물질 이전해 가지고 이제 계속 이런 뉴스를 인해 가지고 바이오니아도 이제 심심치 않게 계속 뭐 그 오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어쨌든 이 종목도 뭐 진단기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또 이렇게 기간 조정받아 따라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잘 보시면 또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보도 일단 물류주인데 아마 운송 사업인데 재료가 아직 뭐 안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CEL은 결국 이제 뭐 영상 솔루션, 뭐 GPU 사업 이런 걸 하는 회사인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지면서 이제 신규 상장주 이런 테마로 이렇게 되면서 19% 올랐고요. 그다음 유라테크는 아시다시피 뭐 세종시 관련주지만 사실은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그다음에 점화 부품 이런 그 점화를 위한 그런 이제 부품인데 계속 세종시 관련주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일단은 19%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아제강 지주, 세아그룹주가 이제 지금 실적들이 다 좋거든요. 뭐 세아베스트부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그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뭐 모회사, 지주회사도 당연히 일단 실적이 좋아진다 얘기하면서 일단은 2분기 호실적 그다음에 미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17%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G ETS는 이제 폐기물 관련주죠. 아마 이제 폐기물 항상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인선 ENT하고 KG ETS가 항상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부각이 되는데 사실 뭐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부각이 되는데 올해 사실 여름에 우리나라에 태풍 온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못 받았었는데 또 이 회사의 어떤 자회사가 또 철강 사업을 하는데 지금 뭐 철강업질이 워낙 그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해서 일단은 지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일이라는 종목이 어떤 회사냐 이렇게 보면은 그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아요. 일단은 이제 오래됐어요. 설립된 네. 거는 65년이고 상장도 이제 97년에 됐는데 이 회사는 이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그다음에 덤프트럭 운송 사업, 그다음에 화물 알선, 뭐 창고 보관, 뭐 택배 물류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뭐 일간 체제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관련 일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은 이제 물류 사업 부문,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하역, 뭐 하역 사업, 그다음에 이제 주차 수익, 임대 수익, 터미널, 유리 제품을 정유사로부터 판매하는 유리 사업 부문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컨테이너 하역 쪽은 우리가 택배 관련해서 동방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마 동방보다는 좀 못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창사 56전을 맞아가지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특수화물, 자동차라든가 덤프트럭 이쪽에 일단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사는 이제 포항에 있는데 일단은 뭐 인천, 당진, 대구, 부산, 강양, 창원 등 전국 각지에 어떤 영업망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창고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마 부각되는 종목인데 결국에는 이 회사 이제 주로 그 거래처는 아마 포스코가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랑 관련된 그런 어떤 항만이라든가 운송, 연계해서 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포스코 서비스부터 일단 이제 포항 지역의 최대 터미널, 화물 터미널하고 그다음에 포항항의 어떤 7번, 8번 부두 이거에 이제 운영, 건설, 하역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포스코와 당진 제철소에서 생산이 되는 철강 제품을 또 전국 각지로 운송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뭐 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항만, 하역, 유류 판매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 회사는 이제 수입이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는 아마 유류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개 주유소. 그다음에 일단은 또 이 회사는 또 포스코하고 뭐 당진 제철소 이런 데 어떤 연관이 많기 때문에 아마 포스코 출신의 임원을 좀 많이 또 이렇게 뽑아서 네. 하는 것 같아요. 전문 경영에 영입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이제 이런 터미널 임대 사업에도 뭐 포스코 철강 제품의 하치장, 어떤 창고 이런 업무를 함으로써 아마 향후에도 일단은 수익성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매출을 보면은 주로 이제 운송 터미널이 69%, 하역이 27% 이렇게 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뭐 유료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출액은 일단은 834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14억 적자고 올해도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전문 경영인이 아마 투입이 됨으로써 아마 흑자 전환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부채 비율은 85%. 그다음에 유보율은 280%로서 뭐 부채율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유보율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이제 1,000억대.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은 적자고요. 그래서 아마 펀은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뭐 ROE가 또 마이너스 5%. 어쨌든 간에 지금 더 다른 어떤 그 비교 회사를 봤을 때는 이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니고요. 일단은 뭐 수급에 있어서도 보면은 개인들이 일단은 이제 올려서 일단은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특이한 건 이 투신이 23일 날 또 매수를 해서 같이 상한가에 동참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투신을 팔았고 또 투신이 또 26일 날 또 샀죠. 이때도 또 거의 뭐 상한가는 이제 많이 올랐는데 또 그 다음날은 또 투신이 팔고 한번 제가 볼 때는 투신이 살 때는 오르고 팔 때는 이제 빠지는 이거는 이제 결과론이고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그렇죠. 현 시점에서 투신이 지금 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알 수가 없거든요. 없죠. 네. 이런 이제 좀 아쉽죠. 그런 정보를 모른다는. 그래서 차트 자체는 이제 계속 우상향에서 조금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데 추세는 아직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3일이라는 종목 아마 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8월 24일로 넘어갑니다. 8월 24일 또 뭐 제약 바이오 해가지고 이제 뭐 아즈텍 WB 랩지노믹스 국전약품 HLB 코리아세 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특징 세트하고 그다음에 미디어즈는 이제 A스토리 사마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 아까 제가 알바 얘기했을 때 이제 조일 네.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나왔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단은 휴맥스 홀딩스 이 종목도 또 이제 홍준표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대표이사가 경상남도 그다음에 대구 영남고 출신해서 아마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 종목도 자세히 또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TBC는 일단은 이제 역시 홍준표 관련주인데 아마 자유한국당실 홍준표 대표의 공천위원으로 활동했던 배병일 교수가 사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인맥을 따지고 지원을 따지는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네. 2년 학연 지원해가지고 참 이런 종목들을 그렇죠. 또 어떻게 찾아내는지. 근데 사실 보면은 사회이사가 근무를 하는 데서 이게 뭐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과연 이제 이런 세력들이 실제로 뭐 대표이사하고 뭐 상권 이상은 모르겠지만 사회이사가 뭐 1년에 한두 번 가서 그냥 뭡니까? 뭐 이렇게 서류에 사인하고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 볼 때는 좀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상한가를 치니까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근데 원티드랩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공모주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체형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원티드랩도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즈텍 WB는 이제 큐라티스
이제 큐라티스 계속 관련주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산 1호 mRNA 백신 관련주 해가지고 개발 속도가 계속 빠르더라. 지금 뭐 아지텍 W 뭐 이런 종목도 계속 이제 반복돼서 오르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빠지면 사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KNN은 일단은 이제 TBC 아마 급등락에 일단은 이제 방송 관련주로 부각이 됐다 가지고 또 KNN이 동반해서 이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CCS 역시 TBC 관련주입니다. 그다음에 랩주노믹스는 일단은 제약 바이오주죠. 우리 뭐 진단기가 아주 랩주노믹스도 계속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또한 시프트 바이오와 어떤 그 신규 나노 케이지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면역 항암 치료제를 뭐 도입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계약 체결 MOE 소식에 일단은 랩주노믹스가 이제 올랐는데 랩주노믹스는 그래도 바이오 중에서는 좀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SMCNC 뭐 최근에 뭐 SN그룹이 많이 올랐었죠. 네. 이수만 회장이 이제 지분을 매각한다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SN그룹이 이제 덩달아서 많이 올랐는데 이날은 또 아마 SMCNC가 일단은 또 유일하게 또 많이 올랐던 날이 되겠습니다. 유니드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뭐 탄소 배출권 1억이 나오면서 이제 탄소 중립하면서 탄소 포집 기술 뭐 이런 회사가 이제 몇 개 있었는데 일단은 유니드가 그 중에 하나에서 일단은 19% 올랐는데 이 회사는 이제 탄산 칼륨이라든가 가성 칼륨 사업을 한다라 가지고 이제 포집 기술 관련해서 일단은 이날 19%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푸드웰도 보면 이제 음식료 관련주죠. 과실 채소 가공 사업을 하는데 아마 푸드웰도 이제 푸드나무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상승을 하는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맥스홀딩스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아마 지주회사 매출 증가에도 일단은 손실폭 증가인데 지주회사로서 일단 브랜드 사용료 배당 수익이 주 수익원이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종목을 준비를 했지만 사실 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뭐 휴맥스라는 회사가 이제 분리가 됐다 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IT 사업을 타고 있습니다. IT 사업이 일단은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하고 IT 아웃소싱 서비스인데 일단은 주요 서비스 영역 세 가지예요. 리걸 테크 서비스, 그러니까 기업용 법무 관리 시스템과 법무법인용 관리 시스템 두 가지 영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 검색 서비스. 어떤 기업 내 다양한 IT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곳에서 다양한 옵션과 기능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마지막으로 이제 MES 솔루션. 일단 아마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하는 어떤 제조 공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를 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뭐 IT 아웃소싱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룹사 위주로 영업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요 자회사가 이제 휴맥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이제 게이트웨이 사업과 자동차 안테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맥스는 이제 현재 해외에도 아마 19개 어떤 회사가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마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어떤 거 유료 방송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에 좀 공급을 하는 회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위너콤이라는 회사는 자동차 전장사업 아까 제가 차량용 안테나 사업을 한다 그랬죠.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일단은 차량용 안테나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을 보시면은 이제 33개 보시면 주로 이제 IT 사업이 일단은 이제 매출이 많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이제 작년 많이 줄었죠. 아마 재작년에 93억에서 반토막이 됐는데 51억. 그다음에 적자가 많이 나요. 마이너스 204억인데 올해 2분기에는 일단은 흑자로 분기로 전환을 했고요. 부채 비율은 18%, 유보율은 일단 2,2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적자기 때문에 펀은 안 나오고 이날 보시면 이제 상한가 기록할 때 이제 개인들이 오른 종목이고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은 의미가 없고요. 다만 차트는 일단은 계속 지금 우상향 아직은 이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8월 25일은 역시 이제 제약 바이오여가지고 뭐 셀루메도, 한국 BNC, 마이크로 디지털, 부강약품, 뉴질레 파마, 라파스. 즉 계속 제약 바이오도 뭐 새로운 종목이 나오니까 뭐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 뭐 이거를 제약 바이오 종목을 전부 다 완벽하게 글쎄 소화하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네스트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네.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가 이제 딥노이드 인성 정보.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는 이제 워낙 의사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뭐 이거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한다고 보지만 아마 네. 의사들을 설득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루메드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골 이식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mRNA 백신의 어떤 생산 효소를 개발한다. 이런 뉴스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BNC도 역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아마 안트로키노놀 이런 또 이슈 때문에 계속 한국 BNC는 이제 오늘도 아마 오르는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계속 있어요. 그다음에 SR 바이오닉스는 이제 반도체주인데 일단은 무상 감자하고 유상 증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LED 기판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AT 세미콘도 일단은 반도체주인데 무상 감자 뭐 전환소재 발행 아마 이런 거에서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OIINT는 일단은 인테리어 일단은 그 관련 회사인데 사모펀드인 어떤 한샘이 인수 추진한다 해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딥노이드 아까 말씀드렸죠. AI 의료품 해가지고 원격 의료 관련주. 그 다음에 일단 마이크로 디지털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투자 기대감에 세포 배양액 사업 해가지고 이제 우리 바이오로직스 관련주가 이나 올랐고요. 뉴제레파마도 역시 항암 치료제 또한 CCTV 관련주, 그다음에 부산주공은 일단 자동차 부품주, 엔진 부품 사업인데 뭐 유형 자산 처분 전환제 발행인데 이런 종목도 옛날 종목이에요. 부산주공은 옛날 종목이고 휴캠스 우리 이제 탄소 배출권 이런 회사인데 일단은 뭐 금호 미스회학과 뭐 MMB 공급 계약해 가지고 일단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셀루메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루메도는 당연히 뭐 의료기기,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코스메티카 이제 화장품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사업은 일단 탈해골, 뭐 합성 고분자, 무릎 연골 이런 거를 취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고리용산 단백질 아마 히알루론산 어떤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은 단풍나무 수액을 해가지고 일단은 중국 내 2천여 개의 화장품 전문 유통 채널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의료기기 사업은 다양한 제품군으로 복잡 다양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아까 뼈를 관련해가지고 인공 이식, 이게 관련 무릎 인공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로직스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을 보시면 일단은 뭐 21년 반기에 보시면은 가장 큰 게 일단은 상품 32%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바이오로직스 28%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많이 늘었죠. 작년에 일단 전년도에 179억에서 915억으로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이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24억 되고 다만 이제 흑자를 전환했다는 거. 부채율이 70%, 유보율은 60% 되고요. 일단은 시총은 4,600억대. 펀은 굉장히 높죠. 2,5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난 주말에 일단은 좀 많이 산 거로 나오는데 외국인이 또 살 때는 빠졌고 아마 파니까 또 오르는 이런 모습인데 일단 차트는 지금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8월 26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관련주에 가지고 아까 홍준표 관련주죠. 휴맥스홀딩스, 케이타니츠, 삼보산업, 3일 윈하이테 해가지고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부상을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 MK전자, 제너스템, 포인트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관련주 가지고 엔디포스, 파인 테크닉스 이런 종목이 올랐는데 또 국내 중국 상장 기업들 아마 국내 상장 중국 기업자 또 CKH, 글로벌 SM 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종목과 또 다른 종목들이 또 올랐고요. 그다음에 게임주는 이제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스가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 원방테크는 이제 클리늄 설비 사업을 하고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일진홀딩스는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제 IPO가 또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대박이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어떤 거 일진 그룹주에서 올랐고요. 펄어비스는 이제 게임스 트레일러는 게임스컵 2020 공개 부각되는데 이게 이제 도깨비죠. 이게 이제 계속 인기를 이제 이끌고 있다. 뭐 펄어비스, 우리 검은 사막 뭐 이런 종목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게임에서 지금 계속 펄어비스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일 알루미늄 제가 이제 알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일단 계속 오르고 있는데 사실 알루미늄이 2차 전지에서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가격이 일단은 오르는데 계속 알루미늄도 많이 범용적으로 쓰일 거다.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SM 이제 자동차 부품인데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죠. 그다음에 이제 코드네이처는 신재생 시설을 한 회사인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휴메솔린스 아까 말씀드렸고 나노CMS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 램프를 개발했다 해서 가끔 또 나노CMS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푸른저축은행은 이제 저축은행 관련죠. MK전자는 이제 세금선 사업 공급사의 반도체 공급사의 설비 투자 소식이 있는데 지난번에 뭐 삼성 SDI의 어떤 MK전자 얘기가 있었죠. 한솔케미칼을 배제하고 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MK전자는 그 외에도 일단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원방테크는 원래 이제 교량건설 이런 쪽인데 아마 지금 클리너, 바이오 클린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SK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의 어떤 휴대전화, 2차 전지 바이오 업체로 지금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클리눔은 일단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이제 클리눔을 만드는 회사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들은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이쪽에 납품을 해서 아마 클리눔에 있어서는 아마 리딩 업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수익성, 노동 탄력성 의미 없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공법은 시스템 실링이라는 공법인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공법을 통해서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의 규정 보시면은 올 1분기에 가장 큰 게 이제 산업용 클리닝 42%, 그다음에 교량 건설이 27%에서 두 개 섹터가 일단은 매출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매출액은 작년에 3,200억에 영업이 217억, 부채비율 75%에 유보율은 6,195%, 시총이 3,700억 되고 퍼는 14 이렇게 되고요. 아마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에 아마 계속 강세를 보이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투신이 일단 하루 정도 산 거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는 일단은 윗꼬리가 크게 달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권리락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아직은 추세는 살아있는데 윗꼬리만큼의 어떤 상승이 또 나올지는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일 마지막인데 어쨌든 간에 대선 관련돼 가지고 한국선제, 영화금속, 이스타코, 경남시티, 범양균형, 상직하일름,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는 계속 반복되는 종목들이, 그다음에 이날은 또 수소 관련주, 평화선원, 모토닉, 평화홀딩스, JNK히터, SUL셀, 코롱인더 이런 종목이 올랐고요. 일단 이날은 이제 다물 멀티미디어가 이제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이제 반도체주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넥스턴 바이오 일단은 자회사 로스비버가 일라이 릴리아 어떤 당뇨병 치료제 개발 이런 뉴스로 올랐고요. 한국선제는 일단은 이제 철강전 산업, 이제 미량 신광 관련주인데 어쨌든 홍준표 관련주로 됐고, 그다음에 코드네이처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평안산업도 자동차 부품인데 아마 이제 수소차 관련주여 가지고 일단은 순환매를 일단은 올랐는데 현대차 그룹이 9월 7일 날 하이드로전 웨이브를 개출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이슈로 해서 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A루트는 이제 프린터 관련주. 지난번에 A루트가 테마주로 가지고 또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 이런 종목인데 어쨌든 A루트는 프린터 관련주고, 젠백스 지오는 에너지 건설 사업인데 아마 젠백스 링크 지분양도 이런 개발 등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프트센은 이제 원격 원료 관련주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텍은 일단은 한국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그 서비스 회사의 지분을 24% 보유하고 있다 되고, 그다음에 파인 테크닉스는 당연히 이제 힌지를 만드는 회사로서 아마 홀더블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물 머테리얼은 일단은 반도체 제조 이런 회사인데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주요 제품은 APIC,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다음에 옵티컬 IC,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IC 크게 세 가지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DAB인데 이거는 이제 음성 수집만 가능했던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아마 이제 슬라이드, 음성과 텍스트 이런 어떤 고품질의 디지털 방송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 기술은 네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보시면은 이제 APIC가 가장 큰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액은 89억, 영업이익은 1억이고요. 시총은 610억대. 수급에 있어서는 이제 외국인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네. 지난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에 가담했고요. 차트는 아직은 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RSI 지표가 굉장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